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6월 30일 음성 기록일지입니다. 왜 음성 기록일지냐면요, 제가 랜섬웨어 이후로 그 여파가 가실지라고 할 때쯤에 유튜브로 그래도 방송을 그래도 꾸준하게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썰을 풀기 위해서 이쪽 작은 골방 안에 있는 이 PC가 있는 이 방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말이죠. 그때 컴퓨터가 꺼지고 아예 켜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컴퓨터 고치신 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가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요즘 환경 상황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나마 제 기준의 선에 있어서 제일 싸게 해주고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게 50만원어치만 하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임시 방편으로 컴퓨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개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일일이 꽂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컴퓨터를 한 번도 분해를 해본던지 그 컴퓨터를 어떻게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할 때 보여드릴게요. 참 운수 좋은 날 물음표 느낌표. 이게 뭔 뜻이냐, 제가 나중에 음성 기록일지 ASMR에도 여러분들 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하루 왼종일 운도 좋은 날 마냥 돈 많이 들어오고 재물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그날 하루 일수도 잘 풀리는 날이 있듯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반어법을 쓴 겁니다. 참 운수 좋은 날, 말 그대로 참 운도 더럽게 없는 날이라고 다시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해 인식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제가 음성 기록일지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며칠에 한 번씩만 해도 영상보다는 음성 기록일지를 남겨서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놓고 나중에 컴퓨터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다시 기사 희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려놓으면은 음성 기록일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극장점 극장에서 제가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할 당시에 토요일 아침 일찍 일을 끝내놓고 서울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항상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볼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려는데 극장 그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나면 불이 탁 켜지면서 이제 그 극장 안을 청소하시는 아저씨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아줌마이가 들어오시거나 쓰레기 봉투 하나씩 들고요.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제 뒤편으로 바닥 아래에 이 부채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꽤 오래된 거였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부로 버려진 것들 함부로 집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제가 이걸 갖고 오고 나서부터 집에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던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게 들어. 왜 집에 달마도나 호랑이 같은 거 큰 거 흉상이나 뭐 그림 액자 같은 거 있으면 애군을 쫓아내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갖다 놓고 나서 오히려 일이 저 안 풀린 것 같았어요. 연애운도 그렇고 또 직장운도 그랬고 더더군이나 아버지도 병도 좀 그랬고, 여동생이 시집살이 하면서 여동생도 많이 힘들어했었던 거 보면은 왠지 다 이 부채 때문인 것 같은 원망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미워하고 싶어지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채를 항상 저희 테레비 옆에 제 프라모델 위편 그 배 모형 위에다 올려놨었는데, 이거를 접어서 솔직히 집 주변 어디다 이렇게 버려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참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접어놓고만 있고 어디 구석택에다 처박아 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 것 같은 게 이 부채 때문인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히 남이 쓰던 부채를 이렇게 함부로 주워서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말이죠.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썰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2020년도 6월 30일 제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컴퓨터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있는 이 방송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하나, 이 PC 하나가 퍼져버리면서 좌절에 맛보았던 그날 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의 음성 기록일지 지금 시작할게요. 응? 잠시만요. 예, 소리가 안 나지? 뭐죠? 응?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황했나봐요. 내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알겠다. 6월 30일 윤호의 음성 기록일지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응?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거라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음성일지 여러분과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참 좋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 정말 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반어법으로 써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그 인력거를 끄는 한 남편이 그 몸이 많이 아픈 부인을 두고 나가지 말라고,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는 부인을 두고서 인력거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날따라 손님이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돌아왔더니 부인이 죽어있더라. 이런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그 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6월 26일날 실업급여라는 걸 처음으로 저도 해당이 될까 아닐까 싶은 마음에 120번으로 상담 전화를 하고 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노원구 쪽에 있는 고용센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뒤안을 안고서 집에 돌아왔죠. 근데 그날 첫 번째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어머니를 쌍둥이 조카네들 집에서 모시고 와서 그 입맛이 없으시는 어머니한테 삼양라면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 기존에 먹던 거를 까서 어머니한테 삼양라면을 하나 대접해 드리고 그 제 거는 이제 새 걸로 하나 또 밀봉이 돼 있길래 그거를 까서 이제 먹으려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구리 우동 라면 먹다 보면은 까보시다 보면은 그 다시마가 2개 들어있다 그러면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다시다가 아예 안 들어있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삼양라면에 처음으로 건더기 스프가 없는 거예요. 네, 분말 스프는 있는데 건더기 스프가 안 들어있었던 거죠. 제 거에만 말이죠. 이 세상에서 뭐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첫 번째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집에 파 썰어놓은 거 여분으로 썰어놓은 거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넣어서 끓여 먹으면 되겠거니 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고용센터에서 혹시라도 실업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막 구하고 그러면은 게임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유튜브를 이제 더 이상 할 시간이 깜냥이 또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구독자도 많이 늘지도 않고 수익 창출도 딱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기 위해서 더 라스트 오브 윤호 이래가지고 지난 올해 2월 중순부터
6월 말일까지 했었던 5개월 동안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썸네일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4시 20여 분쯤에 이게 두 번째 중요했는데, 불길한 중요했는데, 새벽 4시 20여 분쯤에 저희 집 밖에서 뭐가 퍼덕퍼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CCTV 돌려보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누가 저희 집 담벼락에다가 물 먹은 그 폐지들을 막 쌓아놓은 거야, 박스를. 가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때문에 예민해져가지고 벽에다 막 붙여놓고 CCTV 다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보니까 길 바깥쪽에, 집 바깥쪽에 보니까 자전거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오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슬리퍼, 삼선 슬리퍼 신고 나갔을 때 모기가 막 발가락을 막 물어뜯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랑 말 언쟁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가 제가 마지막 방송할 거 썸네일 만들고 놓고 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안 꺼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금방 해결될 줄 알고. 근데 들어왔는데 컴퓨터를 이제 종료를 하는가 동시에 이제 예전에 제가 꾸몄었던 그 카페가 있어서 카페 몇 개도 정리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컴퓨터를 끌려는데 컴퓨터가 왠지 이상하게 느린 거예요. 발열도 심하고.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문서 파일이 갑자기 다른 이상한 게 떠 있고, 뭐 레드미라고 하는 메모장이 같이 있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사진 파일이랑 영상 파일 쪽을 가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둘씩 변해져 있는 거예요. 확장자가 다르게 해서. 이게 뭐지 하니까 그게 세 번째 중요했는데, 제가 랜섬웨어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랜섬웨어 확장자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ZMAIQRG라고 하는 확장자명으로 된 거였는데, 처음엔 문서 파일 위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 파일들이 저 노트북이 주로 유튜브 업로드 할 때 쓰는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D 드라이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저장하는 데는 지장을 안 먹었겠냐고 가서 보니까 다 해도 괜찮게 있더라고요. 일부 파일들 제한. 그리고는 혹시나 해서 랜섬웨어 그때 당시 제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약을 돌려서 검사를 했더니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한 새벽녘에 엄마가 운동을 갔다가 오시고 아침 8시쯤 됐을 때까지도 알약이 계속 돌고 있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 너무 예전하고 다르게. 근데 나중에 알약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레딤이라는 거를 검색을 한 거를 제가 전체 복사를 해서 그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자기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파일은 깨진 게 아니니까, 바이러스도 아니니까 자기들 사이트, 여기 어디 쪽 사이트 와서 하면은 뭐 암호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도 다 찾아봤더니 이게 랜섬웨어라고 하는 그 해커들에 의한 만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스팸 메일이나 한 번도 안 가보는 그 어둠의 경로에 무슨 뭔가를 다운받다 보면은 덩달아 뭐가 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알약이 이걸 못 막았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까 모르겠지만 제가 6월 26일 그날 새벽부터 6월 27일 토요일 진짜 오후 5시 총 13시간을 그걸 부여잡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영상 자료 다 살려보겠다. 근데 나중에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지나가게 했고요. 나중에서야 이제 괜찮을 것 같았던 D 드라이브도 봤더니 세상에 따로 그 저장 공간을 만들었던 그 D 드라이브조차도 다 날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뭐 야동이야 뭐 그런 거 날라가면 아유 어떻습니까? 요즘 새로 나온 또 야동 또 다운 받아서 보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가 난 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일했잖아요. 저는 근데 하루에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그날 집에 오거나 아니면 근처 커피숍에 가서 항상 그날 하루 있었던 걸 일지를 쓰고 그랬던 게 15년 동안 써내려간 문서 파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D 드라이브는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느꼈었던, 제 삶에서 태어나 자라오면서 제 기준에 맞게
이거는 진짜 띵작이고 남들은 없고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명작들이라 생각되어지는 영화들이 몇 편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게 다 크랙으로 막히고 차단이 돼버리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진짜 벙쪘어요, 진짜. 그래서 여동생네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집에 돌아올 때도 여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거기 뭐 중요한 파일이 있어? 괜찮지?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해명을 해요. 아,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컴퓨터 유일하게 고쳐준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분도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가게 접을 생각을 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가끔 그분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겸해서 전화 연락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에 관해서. 그래서 그 랜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될 수 있는 파일들은 다 그 외장 하드에다가 백업을 해놓고, 외장 하드 선도 빼놓고 보관해놓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포맷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돈을 넣어 주셔도 다시 뭐 제대로 된 암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먹튀 확률도 높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살다가요, 랜섬웨어라는 게 그 좀 유명하고 유능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좀 연예인 혹은 대기업 그쪽으로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찌끄레기조차도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토요일 6월 27일 날 컴퓨터 노트북을 밀었습니다. 복원됐을 때 참, 내 컴퓨터 그리고 휴지통 익스플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솔직히 일요일에는 솔직히 저쪽 방에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 6월 27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었죠. 그날 저쪽 쪽방에 가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마지막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무려 3시간 이상을 녹화를 했고요. 마지막 방송에 대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랜섬웨어 사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유튜브 막방 라스트 오브 유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요일이 지나고 업로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튜브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돼서 제가 우연찮게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6월 29일 다시 유튜브 방송 도전을 또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을 했을 때 말이죠, 일명 그 숙제라고 하는 일일 과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이제 보상을 받듯이 유튜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나중에 수익 창출에 대한 유튜브를 몇 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은 총 4,000시간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돼야지만 구글에서 이메일이 날라오면은 수익 창출에 대한 걸 이제 알려준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제가 방송한 시간과 제가 갖고 있는 구독자 수를 정확히 체크를 해보니까요, 제가 방송을 한 지 총 320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는 지금 총 3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1,000명 채우고 시간도 4,000시간 하자. 근데 솔직히 기준을 보니까 4,000시간이 되려면은 거의 1년 기준을 봐야 한다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방송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누가 토탈 낸 걸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브를 하려고 6월 29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요, 유튜브 도전을 하려고 노트북으로 다시 그림판을 열어서 썸네일을 만들고 이제 저쪽 방에 가서 방송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6월 29일 날 하려고 했던 거는요, 윤호의 도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노원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고용 준비 그리고 구직 그런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어떻게든 돈 벌는 영상은 아닌데 ASMR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사진도 동봉해서 이제 방송할 준비를 하고,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 혼잣말 에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잣말 주저리 제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 월요일 날 저쪽 조그만 작은 쪽방에 갔죠.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 모니터 본체 두 개를 켜고요. 그리고 파워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프 시켜놓고, 그리고 싸구려 마이크를 스위치를 온 해 시켰죠. 근데 2, 3분이 지났는데 컴퓨터 화면이 신호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본체는 켜져 있어요. 근데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본체를 다시 껐다 다시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설마 얘도 뻥났나? 얘도 퍼졌나?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또 집 근처 가까운 컴퓨터 고치는 그분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런 상태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전날 잘 되던 컴퓨터도 다음날 컴퓨터가 본체에는 불이 들어오고 화면에서는 그 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은 컴퓨터에 메모리 칩을 빼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꺼낸 상태에서 메모리 칩을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지우개 같은 걸로 닦아내고, 그리고 하나씩 끼고 전원을 켜고 확인을 해보고 하는 거를 좀 번거롭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제 컴퓨터 상태를 알거든요. 왜냐면은 제 컴퓨터가 10년 만에 진짜 한동안 안 켜고 있다가 킨 거라서, 그때도 한 번은 파워 나가서 파워 갈고 나중에는 자판도 갈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컴퓨터가 디아블로 3를 돌리지 없을 만큼 진짜 최하위급 컴퓨터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리 썰 풀거나 아니면 녹화만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컴퓨터가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면 막 그래픽 좋은 뭐 게임이 돌아가거나 뭐 화질 좋거나 영상 편집에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거의 기본이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도 10년이 더 돼, 한 11년짜리 된 거예요. 그 윈도우 7에 32비트에 500GB가 되는 삼성 노트북 울트라 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저쪽 작은 방,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녹화를 하는 그 방에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 7 그리고 4기가 램 하나 최근에 봤더니 2기가 램 하나 있었고요. 외장하드 하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썼던 컴퓨터 외장하드 떼운 거 거기다 결합한 게 그게 다거든요. 그래픽카드는 없어요. 그냥 기존의 일반적인 그냥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디아블로 3를 처음으로 제가 샀을 때는 디아블로 3가 2012년도에 출시했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디아블로 3를 동네 홈플러스에서 저가로 사갖고 와서 이제 돌리려니까 안 들어가니까 이분한테 이제 컴퓨터를 맡겨서 디아3 돌아갈 거면 만드십시오 해서 그때는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를 거의 10년 동안 또 썩혀 놓다 보니까 지금 현 2020년대에 저 컴퓨터 쓰기에는 거의 업무용 외에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한 1시간 반 동안을요, 일단 지우개는 일단 없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칩 하나 뺐다 꼈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화면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요,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온다, 이거 제가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딱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안 되시면은 저도 선생님 거 만져봐서 알겠지만 그거 아마 새로 다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됐고 너무 사양이 지금의 쓰는 그 컴퓨터 화면이랑 그 운영 체제가 지금 현 세대의 그 인터넷 그 환경도 그렇고, 만약에 게임이나 유튜브를 또 하신다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제약이 많이 걸려서 컴퓨터가 사양이 안 돼서 이렇게 또 이런 경우가 또 한 여러 번 또 터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하신 데까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맞추실 건지 저에게한테 얘기하면 견적을 뽑아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시 한번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 7월 1일 다시 PC를 갖다 놓고 막 작업을 하려는데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제 상태에 대해서, 컴퓨터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서 말했던 그 전문가가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다시 하게끔 하려면 전부 다 빼가지고 일단 그래픽카드랑 혹은 그 메모리 칩을 빼서 일단은 먼지가 좀 쌓여있으니까 그걸 털어내고 불어내고 청소하고 지우개로 메모리 그 부분을 지우개를 지우고 화면을 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7월 1일 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방송 하려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음성 일지를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컴퓨터가 복구가 안 된다면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음성 기록 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말식으로 해가지고 난 후에 나중에 컴퓨터를 다시 놓았을 때 아니면은 다시 돈을 좀 나중에 저도 실업급여를 이제 이번에 1회차 때 교육받고 나서 받게 되면은 자신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한 60%는 실업급여가 이제 지원이 돼준다 했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컴퓨터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제 컴퓨터를 만져주셨던 분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한 대략 한 50만원 정도치 생각을 하시고 맞추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기준이 CD 드라이브급으로 되는 거는 SSD 카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메모리는 거의 16기가 기준 아니면 8기가라도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대략 한 50여만원 정도 들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정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러면 자신이 신고해서 받쳐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오시면 저랑 다시 한번 견적을 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있는 게 제가 외장하드랑 저쪽 방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방의 컴퓨터가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엑스파일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까지 팝콘TV에서 방송을 했었던 유노 시네라고 해서 영화 토요일마다 보여드렸던 미지와의 종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1941 그리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한국어 더빙 버전이 다행히도 랜섬웨어를 피할 수 있었어요. 저쪽 컴퓨터에 옮겨진 게 있었고 이쪽 제가 600기가짜리에 있는 곳에 영화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한 3편 정도 3개하고 엑스파일이 있다는 거 한국어 더빙 버전 그거 외에는 기분 좋을 일이 없는데 오늘의 내용의 주제 마냥 6월 27일 실업급여 신청하고 온 이후에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랜섬웨어 노트북 걸린 거랑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이제 너무 노후되고 그리고 메모리나 다른 쪽 이제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실에 빠져서 그래서 7월 1일 그날 그분하고 그렇게 견적 상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쪽 방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사 때 쓰다 남은 정종이 있어요. 그거 절반 정도 컵에 딸고 그리고 거기다 주스 좀 넣고 얼음 둥둥 띄워서 어제 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요 그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상하게 TV에서 E.T.라고 하는 옛날 스티븐 스필버그의 E.T.라고 하는 외계인 영화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 저는 역시나 술을 먹으면 잠을 잤답니다. 어제 너무 늦잠이 자는 바람에 그 어머니 모시러 여동생 집 가는 그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예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진짜 그게 제 징크스거든요. 제 징크스가 되게 많아요. 맨홀 뚜껑 밟으면 그날 하루 진짜 불운이 많이 겹쳤고요. 두 번째로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는 집 밖을 나가서 무슨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어딜 가면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든지 아무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겹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랜섬웨어 당했다는 나는 그렇다 치고 저쪽 방에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제작을 해야 될 그 작은 방 안에 있는 PC가 이제 켜지지 않고 뻗었다는 그 날부터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리고 오늘까지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진짜 막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운이 안 풀리니까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이게 겹치듯이 터져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랜섬웨어 터진 건 처음 겪어본 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다음날 다시 한번 심결자하는 마음으로 그 유튜브 숙제 4,000시간간 방송 4,000시간간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을 딱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든 컨텐츠를 빨리빨리 만들고 1명, 2명, 3명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더디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악조건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그 랜섬웨어 터졌을 당시에도 6월 27일 토요일에도 막 눈물이 막 났거든요. 포맷하면서요. 그리고 6월 27일에서 28일 유튜브 마지막 방송 영상 제작 녹화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이쪽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방에 와서 막 잠이 들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저쪽 방에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고 제작하는 그 방에 있는 컴퓨터가 그 반디캠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를 PC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요. 그래서 제 알기로 5만 얼마 주고 계좌를 돈 넣고 그 이메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 컴퓨터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노트북으로 유튜브 영상을 뭐 하려고 그래도 그 하려면 또 돈을 내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뒤늦게나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달쯤 되었을 때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터에서 새 점장이 오면서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게 돼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가 일자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뜬금없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서 이제 전염이 확산되면서 일자리도 줄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재테크 겸 했던 게 이제 유튜브 시작이었는데 한 거에 비해서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도 삽질과 어떻게든 새롭게 콘텐츠도 또 따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돈은 모아뒀던 돈들도 이제 통장에서 이제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한답시고 한 게 유튜브 및 로또였는데 로또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버티기가 힘들다가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120번 다산콜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실업급여를 나도 받을 수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좀 많이 늦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직장에서 그만두고 한 달 있다가 바로 이제 고용센터 집 근처 가까운데 고용센터 가서 상담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구인 구직을 이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저쪽 컴퓨터로 해서 동영상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날 6월 27일 목요일날 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노원구 쪽에 있는 노원구청 맞은편에 고용센터에 가서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7월 이번 다음 주 7월 10일 금요일날 고용센터에 가가지고요 1주차 교육 상담을 받고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여동생 말로는 2주 있다가 아마 실업급여가 오빠의 월급에서 한 6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요즘 그 구하기 어렵다는 닌텐도 스위치를 사고 모두의 동물의 숲을 사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서 그 게임 방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요즘 모두의 숲이 또 게임으로서는 힐링도 되고 따로 뭐 일일 과제 숙제도 없고 그걸 해서 이제 컨텐츠를 좀 양성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저렇게 퍼져 버리니까 오히려 저 컴퓨터를 고치는데 또 돈이 들어가게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여동생하고 또 어머니한테 저의 이 좌절스럽고 좀 힘든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컴퓨터가 드디어 또 저쪽 방에 있는 컴퓨터도 마탱이가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되는 일이 너무 없어 오빠 이런 식으로 저 여동생이 저를 또 다독여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뭘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6월 30일 참 운수 좋은 날 음성일지 오늘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 까지 제가 겪어왔고 또 겪어온 진짜 아군의 펼쳐져서 아군의 기운이 진짜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처럼 드려졌던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해보았습니다. 당분간은 저쪽 방 컴퓨터가 제가 또 다시 한번 삽실반해서요 지우개 하나 딸랑 이제 문방구 가가지고 진짜 학교 다닐 때 빼고 써보지 않았던 그 지우개를 사가지고요 컴퓨터를 한번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제 이런 썰도 풀고 또 혼잣말 에세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다시 유튜브 돌아와서요 320시간을 더한 4000시간 그리고 구독자 34명밖에 안 됐지만은 1000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수익 창출이 돼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면서요 6월 30일 오늘은 참 운수 이번 한 주는 참 운수 좋은 날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딱히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진짜 반어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수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은 320시간을 넘어선 4000시간 때까지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유튜브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많이 남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저 랜섬웨어 아니 컴퓨터 지금 퍼졌지만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진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야기하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진짜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성일지 6월 30일 오늘은 참 운수 좋은 날이라는 문구로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이가 나가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호였습니다.